안녕하십니까. 유한타투데이 김유정입니다. 올해는 2022년이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P라는 게 있는데요. 2023년 1월,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분이 P2P 형태의 종목을 매도할 때는 매도 금액의 10%의 세금이 원천 징수 방식으로 부과가 됩니다. 사실 이걸 한 이유는 그 외국 자본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그 금융자산 관련한 세금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 그러니까 손실이 있을 때는 뭐 세금을 당연히 안 내고 손익이 있을 경우에도 그 손익 금액에서 몇 퍼센트 이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P2P 같은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매도 금액의 10%라는 금액이 원천 징수가 되게 됩니다. 이 말은 사실 올해까지 그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뭐 안타깝게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팔게 되면 손실이 30만 원인데 내년에 팔게 되면 만약에 그 70만 원이 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손실 30만 원에 P2P 세금, 그러니까 매도 금액의 10%죠. 그러니까 70만 원에 10%가 또 부과가 돼서 내년에 팔게 되면 37만 원이 되는 거죠. 물론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던 특정 상품이 뭐 1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이익이 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본이익을 또 다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경우를 제외하고 만약에 같은 가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파는 시점에 따라서 7만 원의 그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 뭐 연간 250만 원 투자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22%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세금을 만든 이유는 사실 이 외국인들은 이 P2P 종목에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 거죠. AUM이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ETF 같은 경우 계속 뭐 주가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매도 금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서 10%를 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국 이외 국적자들은 이 해당 상품을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P2P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냐? P2P 종목은 미국 정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원유, 가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ETF와 유한 책임회사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와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특히 에너지 관련 자산의 가격 변동폭이 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뭐 이걸 사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 더 극대화하게 되니까 이거를 막겠다 이런 취지니까 아무래도 원유나 가스, 부동산 뭐 요런 데 투자하는 ETF가 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 PTF 대상 종목은 발표가 났습니다. 11월에 났는데 이 PTP 대상 종목은 향후에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PTP 과세 상품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ETF랑 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파생, 그러니까 원자재에 파생된 뭐 2배, 3배 같은 레버리지나 아니면 인버스 같은 상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타 상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원자재와 그거에 파생되는 상품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2P 적용되는 ETF는 뭐가 있느냐? 펀드 규모로 상위 10개를 보여드리는 건데 커머더티 펀드라든지 아니면 오일 관련한 펀드들, 그 다음에 농수산물이나 뭐 이런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물론 그와 관련된 숏 상품들, 울트라 뭐 숏 상품도 있고, 아니면 또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 뭐 요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가 있는데, 숏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 뭐 가스나 원유나 투자하는 펀드들 아니면 원자재 전반적으로 커머더티에 투자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굉장히 그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그 상품들이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권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손실이 난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시는데 좀 부담이 가실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 투자하신 경우에는 좀 이익권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좀 웬만하면 투자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굳이 이 PTP에 해당되는 그 ETF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대체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체 상품들이 ETF로 되어 있는 것들이 뭐 있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원유 관련이나 뭐 커머더티 뭐 당연히 국내 상장된 ETF들도 있고 해외에도 PTP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만약에 원자재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상품들로 대체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원자재가 거의 초강세를 보였는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한풀 꺾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된다면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삼아서 P2P에 적용되는 ETF를 가지고 계시다면 좀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TP 적용되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에너지 관련된 그 LP 그 형태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뭐 이렇게도 됐고 제목에서부터 뭐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만약에 투자를 하신 경우 이전에 PTP 그 발표가 나기 전에 보면 고배당주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고배당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과를 봐도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ETF뿐만 아니라 당연히 주식들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대부분 좀 수익권에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좀 적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리츠나 뭐 이런 거 하실 경우에는 다른 대체 상품들도 많으니까 그런 걸로 좀 방향을 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P2P에 관련된 상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전체 그 펀드 ETF나 아니면 주식의 10%를 미국 정부에다가 원천징수로 내야 됩니다. 이런 불리하게 거래 비용이 많아지는 형태의 금융상품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투자하신 상품이 P2P에 적용이 되시는지를 일단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P2P에 적용이 되신다면 그 해당 상품에 대해서 매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